나머지 97% 사람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안겨주는 것, 과연 타당하고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위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수병 라벨 없애기, 폐금료, 빨대 부착 금지, 그런 환경부 입법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운동도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는 환경도서입니다. 부제로 지구를 살리는 어느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그레타 툰베리의 가족들이에요.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8년 157일 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의 뜻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18년 내에 자연 자원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인류에게 내려진 시한부 선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리고 또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였다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레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또 어떻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1인 시위를 하게 됐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레타가 아니라 그레타의 어머니 말레나 에른만인데요. 그녀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이기도 해요.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만 보면은 언뜻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사실 그녀의 삶은 아스퍼거스 증후군, 자폐장애,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돌보느라 정말 많은 아픔과 절망과 싸우는 시간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 역시 동반 자폐증을 앓는다고도 하는데요. 말레나 역시 두 딸을 돌보면서 그녀도 동반 자폐증을 겪어야 했던 어두웠던 경험들도 이 책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그레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프게 성장했고 결국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그레타와 그레타 여동생의 정신신경증 질병으로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의 기후위기인 거죠. 이 두 가지 위기는 어쩌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레타가 11살에 심한 우울증과 거식증을 알았는데요. 그 이유는 8살 때부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처음 배웠고, 하지만 언론과 정부가 이것을 심각한 위기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기후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비단 지구를 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이 책에서 다루는 많은 환경 문제, 그 중에서 많이 반복되고 집중해서 조명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공교통, 즉 비행기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대기 상층에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km를 여행하는데 기차로 이동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g에 불과하지만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는 285g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어떤 책임과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단연코 비행기 여행은 개인이 기후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최악의 영향을 초래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만이 1년에 한 번 이상 비행기를 탄다고 해요. 3%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호사를 누리면서 나머지 97% 사람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안겨주는 것, 과연 타당하고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심지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전 세계
10% 부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탄소 배출량을 평균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레타의 독백 부분에서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희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다. 너희가 이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휴가철에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하지만 어른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저 같은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구하겠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걸요. 과학자가 말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기업들이 홍보 전문가를 고용해서 나무를 모두 베는 것도, 동물을 모두 죽이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요. 진실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오직 사회적인 능력과 멋진 외모, 돈이 전부인 세상을 만들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날이 오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우리가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유일한 유산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대기 중에 뱉어낸 온실가스입니다. 어쩌면 미래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신박한 기계가 발명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구의 상황이 그런 발명을 기다려줄 만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런 예를 들어요. 당신의 아이가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당신이 단지 그 상황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니야, 설마 떨어지겠어? 괜찮을 거야 라고 외면하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느냐고. 반드시 누구나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뛰어 온 힘을 다해서 구조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냐. 이것이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저자가 지적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위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위기를 해결하려면 그저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위기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위기가 곧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저자가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최고의 목표, 유일한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탄소세를 강화하고 화석 연료에 쓸 돈을 풍력과 태양력 발전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실 모르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소 감축하기 위해서 느리고 불편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보다는 계속 쇼핑하고 비행기 여행을 즐겨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현실이죠. 이렇게 기후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고 특별한 누군가만이 손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가 희생하고 불편해지는 순간이 싫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참 우리의 이기적인 속내를 잘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기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문제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청소년 정신질환 발병률 통계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10세에서 17세 사이 발병률이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고 ADHS, 자폐증 진단도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통계이지만 최근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런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충동, 분노 조절에 대한 상담이 작년 대비 85% 급증하고 특히 자살 관련 상담은 3,000건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걸 보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땅, 지구도 빼앗고
또 마음도 병들어가게 하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적어도 내 아이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나눠볼게요. 먼저 택배 주문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이 비대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지만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낭비되는 포장과 교통수단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탄소 발자국을 좀 더 인식하게 되었죠.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날 현격하게 쓰레기가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비행기 여행은 부기한 연기하자. 코로나만 끝나면 해외여행 갈 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시잖아요. 저희 가족도 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대기 오염을, 그것도 민폐를 끼치는 걸 알고 나니까 비행기 여행에 대한 로망이 깔끔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로 웨이스트 카페에 가입해서 연대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다르게 의식 있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서로 독려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추구하는 삶이 전혀 어렵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정착되어 갈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생수병 라벨 없애기, 폐금료, 빨대 부착 금지, 또 택배 포장재 제한 등 그런 환경부 입법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운동도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저자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역사상 가장 큰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과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맘 챌린지 카페였습니다.